본 방송 중 내용은 출연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른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 방송 중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류마지기 뷰창기는 류마티즘 분야 스타 한의사 함께하는 MC 아나운서 김세원 뷰창기가 김세원이 함께하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 류마티즘에 대한 모든 이야기 자가 건강관리 사용 설명서 김세원과 류마직의 자가용 오늘 순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철인 아나운서 김세원 캐스터를 만들어낸 건강요정 네. 유창길 한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보건복지부 네. 177호 전문의 한의사 건강요정입니다. 이거 정말... 빼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것만 기다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 177호.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숨도 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네. 올해도 이제 야구 시즌 코리안 시리즈 끝나고 다 끝났죠. 이제 올해 정말 또 잘 마치셨네요. 그렇습니다. 철인으로서 오늘 올해까지 또 잘 마치셨네요. 네. 이게 참 저도 이 전 경기를 어떤 팀을 맡아서 중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제 이제 주변의 선배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좀 말렸거든요. 힘들다고. 물론 응원 보내주신 분도 계셨지만 힘들 거다 진짜.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네, 바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5년까지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5년째 전경기 네. 프로야구 전경기를 한 게임도 빠지지 않고 네. 마치신 철인 아나운서 김세원 아나운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면서 그 철인 아나운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저 건강요정입니다. 이런 건강요정이 하는 팟캐스트인 거죠. 그렇습니다. 철인 아나운서니까 방송계 여기저기서 좀 많이 불러다 쓰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체력 하나 좋습니다. 김세원 아나운서님.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갑니다. 네. 체력 하나는 제가 보증하니까. 그렇죠. 방송 관계자분들 여기저기서 많이 갖다 쓰십시오. 원장님께서 제 신체를 보셨을 때 타고난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인정하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지난번에 태양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폐가 진짜 떡 부러지셨습니다. 폐가 일반 사람의 폐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폐 모양이 정말로 크다. 성량이 폐에서부터 정말 쫙쫙 올라오면서 울리는 성량. 폐가 큰. 이렇게 선천적인 부분에다가 저의 후천적인 도움까지 합쳐져가지고 5년 전 경기 프로야구 모든 시즌을 단 한 경기 결석도 없이 연속 경기 출장한 철인 아나운서가 되셨죠. 아이언맨. 철인 아나운서 캐릭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캐릭터 철인 아나운서. 철인 아나운서. 많이 갖다 쓰시면 좋겠네요. 방송 관계자분들. 그렇습니다. 자, 저도 이제 그럼 오프닝으로 철인 김세원으로 시작을 해야겠네요. 좋습니다. 건강요정과 철인 아나운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현직 아나운서 김세원, 현직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을 듣고 계십니다. 자가용은 팟빵에서 청취하실 수 있으며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의 내 사랑 류마티스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은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1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기분 좋게 오늘 또 오프닝을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이죠. 안면 홍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참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은 여기저기서 뭐랄까 좀 본인이 나서기가 꺼려지는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얼굴색이 참 좀 다양하긴 하거든요. 얼굴이 좀 붉은 분도 있지만 핏기 없는 분도 있고 최근에 제가 이제 한국 시리즈를 보니까 그 우승한 기아 타이거즈의 감독 있잖아요. 김기태 감독 얼굴이 저는 좀 항상 보면 너무 좀 흥분해서 그러신가 했는데 야구장에서 직접 보시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더가웃까지 내려가시니까 언제나 붉어 좀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봐도 붉죠. 그렇죠. 카메라 인터넷 화면으로 봐도 사진으로 봐도 굉장히 붉으신데 실제로도 그러니까 붉으시죠. 그게. 얼굴이 좀 워낙에 좀 하얀 편이시긴 한데 더 좀 부각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녁에 야구 끝나고 들어가셔서 소주를 좀 한 잔씩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요.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를
저녁에 이렇게 한 반주 드시는 걸로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굴색만 봤을 때는 사실 같아요. 그렇군요. 약간 붉으시고 예, 그리고 얼굴을 약간 남자 야구 팬분들만 아실 텐데 김기태 감독님이 얼굴이 약간 이렇게 찡그리는 습관이 있어요. 예, 그렇죠. 안면 경련 이렇게 본인이 의식하고 하는 건지 의식하지 않아도 안면이 떨리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안면 연축, 근육 경련이 있습니다. 안면 근육 긴장 이렇게 떨리는 거죠. 인상을 찡그리는 것처럼 얼굴이 근육이 찡그려지는 거죠. 그것도 작은 좀 병의 일종인가요? 예, 그것도 얼굴이 붉은 분들은요. 열이 자꾸 올라와서 뇌신경을 자극해서 안면 근육이 수축되는 거예요. 야, 그렇군요. 어쨌거나 뭐 우승해 하셨으니까요. 뭐 우승했으니까요. 뭐. 근데 그 김기태 감독님 그 붉은 거 그게 안면 홍조증이에요. 네, 그게 안면 홍조증입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붉은색이 진하더라고요. 예, 특히 광대뼈 있는데 이런 데는 굉장히 붉으시더라고요. 그럼 오늘 김기태 감독이 좀 꼭 들으셔야겠네요. 오늘 방송은요. 예, 뭐 근데 지금 우승하셔가지고 뭐 지금 아마 푹 쉬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쉬고 계시면서 저희 딱 눌러주시면 되는데. 예, 누가 저기 근처에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한번 들어오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거나 이 얼굴색이 참 다양한데 그러니까 핏기 없는 분도 있고. 핏기 없는 분, 김기태 감독님 같은 경우는 붉고 그러니까 안면 홍조증이죠. 그다음에 빈혈 있는 분들요. 그런 분들은 또 핏기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또 몸이 차갑고 냉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소음인 계통의 분들, 그렇군요. 혈색 없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위하고 장이 차고 배도 냉하고 손발도 차고 걸핏하면 소화장애, 위장장애 나타나는 분들이죠. 얼굴이 희고 창백하면서 빈혈 관련 증상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드린 분들은 김기태 감독님처럼 얼굴이 좀 붉은 분들. 근데 여성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누구나 본인에 대해서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얼굴이 붉은 분들을 보면 좀 창백해서 하얀 분들을 부러워하는 것 같고 또 창백한 분들은 반대로 뭔가 활기가 좀 있어 보이는 붉은 분들을 부러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얼굴이 붉은 분들은 하얀 분들을 또 좋아하고요. 부러워하고 얼굴이 또 창백한 분들은 또 약간 혈색이 있는 붉은기 혈색을 또 좋아하시고 서로 이렇게 부러워하시는데 얼굴이 누런 분도 있어요. 누런색. 이런 분들은 비계통이 굉장히 약한 분들 또는 간 기능 쪽이 약한 분들도 누런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보통 소화기 계통이 약한 분들이 누런 편입니다. 그럼 이렇게 얼굴색이 다 물론 타고나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얼굴 혈색이 제일 좋은 건가요? 얼굴색이요. 일단 그 황인종이니까 한국 사람 약간 노랗긴 한데요. 약간 밝은 느낌으로 광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얼굴에 윤기와 광택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환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은 우연히 지난주에 국회의원 한 분을 지나가다 봤거든요. 근데 제가 멀리서 오다가 그분 뒷모습만 봤거든요. 근데 딱 그분만 머리하고 몸 주변에 뭔가 환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야, 저분 누구지 하고 옆으로 지나면서 봤더니 국회의원 분이더라고요. 요즘 저기 잘 나가시는 국회의원 분 중에 입법 발의 많이 하시는 국회의원, 그 젊은 국회의원 한 분 계신데요. 그 국회의원님 혹시 아시죠? 그분을 제가 우연히 제가 봤는데 그분이 사진상으로는 막 거칠한 모습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날은 양복 입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 봤는데 뒷모습에서 누군지 모르고 빛이 나길래 봤더니 그분이에요. 그분 의원님.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 딱 봤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그 혈색이 본인의 혈색도 있지만은 빛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요즘에 뭔가 좋은 일을 뭐 많이 하시나 보다. 바쁘게 활동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나 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빛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나지 않더라도 빛이 날 정도는 아니더라도 얼굴이 혈색은 좀 약간 밝은 느낌으로 광택이 좀 있어야 된다. 윤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럼 이 얼굴이 붉은 안면 홍조증은 일단 좀 열이 있어서 이렇게 붉어진다라고 봐야 할까요? 술 먹으면 일단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물론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 창백해진 분도 있습니다만은 열이 나죠. 술을 먹으면 보통. 그래서 얼굴에 붉은기가 보이는 분들은 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이 있다.
한의학에서 얼굴이 붉은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열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열과 허열이 있다. 예, 홍삼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실제로 뜨거운 열이 있고 허한 열, 허열, 뜨는 열, 네네. 허약해서 위로 뜨는 열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네. 이 명의는 네. 이 두 가지 열을 일단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군요. 예. 같은 열인데 어떻게 구분할지 저도 좀 막상 이해가 참 되질 않는데 실제로 강한 열이 있는 걸 이제 실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가요? 이 구분하는 방법? 그 실제 열은 우리 감기 걸리면 네. 고열이 막 40도. 그렇죠. 손으로 만져보면 뜨끈뜨끈하죠. 네, 뜨끈뜨끈하고 나죠. 네. 그러면서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 열. 외부 바이러스나 네. 이런 외부 감염에 의해서 실제 열이 나는 경우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다 보니까 또 실제 열이 있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몸이 진짜 실해서 몸이 너무 뜨거워서 열이 나는 분들 있어요. 건강하면서 몸에 열이 있는 분들이고요. 예. 간혹은 홍삼이나 인삼 종류를 오래 드신 분들 중에서요. 얼굴이 좀 벌게요. 예. 불그스름하게. 얼굴로 열이 그 홍삼의 열이 뻗쳐 올라서 네. 얼굴이 붉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이런 실열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좀 허약한 열, 허열증이 있는 분들도 얼굴이 좀 붉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앞에서 실열증, 네. 실제로 열이 강해서 열이 나는 거 말씀드렸고 반대로 이제 허열증이 있죠. 네. 그러니까 과로하면요. 저녁이나 오후에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색깔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가 허열이고요. 피곤할 때 얼굴이 붉어지는 거. 그다음에 성생활이 과도하신 분들 중에서 얼굴이 붉어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얼굴 광대뼈 쪽이 불그스름해진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갱년기 여성분들 중에서 얼굴이 붉은 여성분들이 있어요. 40, 50대 여성분들 중에서 의외로 많아요. 예. 광대뼈에 얼굴이 붉은 거예요. 오후만 되면은 얼굴이 더 붉어지신 여성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갱년기 증상 중에서 열이 훅 올랐다가 네. 식으면서 땀이 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얼굴이 붉어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머님들 중에서 40, 50대 여성분들 중에서 얼굴이 그냥 계속 목욕탕에서 나온 사람처럼 버여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이런 경우가 허열, 갱년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허열을 통칭해서 음어열이라고 합니다. 아하. 몸에 진액이 빠졌다. 그러니까 물이 마르니까 몸에서 열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엔진오일하고 냉각수가 말라붙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열 측정 게이지가 H로 H 하트로 넘어가 버린 거죠. 뜨거운 게이지로. 그럼 이게 좀 이상 신호인데요. 그렇죠. 이상 신호죠. 자, 그럼 이 원장님께서 주로 이제 진료하시는 루푸스에서도 안면 홍조증이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요. 예. 그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도 이제 루푸스가 네. 안면 홍조증이 나타나는데요. 루푸스도 실열증하고 허열증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체온이 높으면서 맥박수가 막 90회, 100회, 보통은 70번 뛰어야 돼요. 네. 사람의 맥박은 시계 초침으로 쟀을 때 네. 1분에 70회 전후로 뛰어야 정상인데 실제 열이 있는 분들은 얼굴이 붉으면서 맥박수가 90번에서 100번을 넘는 경우가 있죠. 그렇군요. 예, 루푸스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고요. 네. 스틸병이라는 병에서도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도 얼굴이 붉은 분들이 있고요. 또 루푸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네. 열이 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루푸스는 버터플라이 래쉬라고 해서 나비 모양 홍반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양뺨에 그리고 콧잔등 위에가 나비의 몸통이 되고 네. 양뺨에 나비 날개 모양으로 네. 그래서 나비 버터플라이 모양으로 홍조가 생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루푸스 아니냐고 저한테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세요. 왜 지금 안면 홍조증 네. 이걸 준비했냐면은 루푸스가 아니냐.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진 거예요, 갑자기. 루푸스 근데 찾아보면은 루푸스가 나오거든요. 네. 인터넷에서 정보 검색해 보면은 안면 홍조증에서 꼭 루푸스가 나와요. 의심만 되는 질환으로. 예. 그러니까 꼭 걱정돼서 이메일이 오곤 해요. 그렇군요. 예. 어쨌거나 이 나비 모양으로 된다라는 건 좀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예. 네. 근데 이제 루푸스는 실제로 그 항체 검사를 했을 때 네. 루푸스 양성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아. 자가 면역 반응이 나와야 되고요. 그게 나오지 않고 그냥 안면 홍조만 나비 모양으로 나오면은 루푸스가 아닌 실열증에 의한 안면 홍조 또는 허열증에 의한 안면 홍조 둘 중 하나겠죠. 갱년기거나. 네. 예. 그럼 이렇게 허열증에 의한 안면 홍조가 실열증보다 훨씬 더 많은 편인가요? 예, 실열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열, 기침, 어떤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네. 열이 침투된 경우 아니면 몸이 진짜로 뜨겁고 건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는 허혈증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몸에 진액이 부족해져서 몸에 체액이 부족해서 몸에 물이 부족해져서 허약해지면서 갱년기 40, 50대에 열이 올라서 얼굴이 붉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갱년기 여성분들은 얼굴 붉은 분들은요. 홍삼같이 이렇게 열 내는 게 아니고 그 진액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예. 얼굴이 열이 확 달아오르다 보니까 계속 붉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땀까지 쏟아지고 이 갱년기가 굉장히 힘든 증상이거든요. 네. 예. 나중에 이제 갱년기 따로 한번 따로 1시간 준비해서 네. 같이 한번 또 말씀 나눠볼 거고요. 네. 네.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실열, 허열 두 가지 경우에 안면 홍조가 이제 생긴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을 좀 이럴 때 주의를 해야 할까요? 그 마시는 것 중에서 그 카페인을 마시면 얼굴이 좀 붉어집니다. 네. 열이 있는 분들은요. 카페인을 먹으면요. 그러니까 커피를 예로 들면은 네. 얼굴하고 머리 쪽으로 열이 훅 오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루푸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커피 먹으면 홍조 부위가 더 붉어지고 진해져요. 오. 예,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 바로 얼굴이 뜨거워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얼굴 쪽으로 열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 각성은 되죠. 각성은 잠은 깨고. 근데 얼굴이 붉은 사람은 카페인 들어간 거 먹으면 더 붉어지니까 네. 카페인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음식을 피해야 돼요. 아까 술 말씀드렸죠. 네. 김기태 감독님 저녁에 한 잔씩 네. 소문으로 들었지만 한 네. 잔씩 하신다고. 술을 드시면 얼굴이 또 매일 드신 분들 있어요. 네. 아버님들 중에서 매일 드신 분들. 그러니까 반주가 좀 생활화되신 네. 분들이죠. 매일 소주 한 병은 네. 드신 분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알코올 중독성이긴 한데 아. 매일 한 병씩 드신 분들 보면 얼굴 빨간 분들 많죠. 네. 코끝도 빨갛고. 오. 예, 그러니까 술이나 커피, 그리고 인삼이나 홍삼도 얼굴에 열을 올리기 때문에 얼굴 붉은 홍조증 있는 분들은 인삼, 홍삼 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돼요. 네. 마늘, 부추, 파, 양파, 고추, 후추 이런 매운 성질 확 열을 네. 발산시켜주는 음식, 맵고 자극적이고 화끈한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네. 네. 이런 음식은 이제 좀 기피를 좀 해야 할 텐데 반면에 이 안면 홍조에 좀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좀 도움이 되나요? 예, 그 서늘하고 시원한 성질 그리고 몸의 체액과 진액을 네. 보충해 주는 쪽으로 아. 섭취를 하셔야 돼요. 과일로 따지면 네. 작고 색깔이 진한 베리 종류가 좋고요. 그다음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상체열이 있는 사람의 두통에 페퍼민트, 박하. 그렇죠. 이 박하가 안면 홍조증에 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이, 메밀, 보리 그리고 결명자도 말씀드렸죠. 예. 예, 안구 건조증에 네. 결명자 열을 내려주니까. 네. 연근, 다시마 이런 것들이 좋은데 서늘하고 시원한 성질이 잘 맞는 거고요. 그리고 영양제로는요. 이런 분들은 비타민 D가 잘 맞아요. 네. 안면 홍조증 있는 분들은 갱년기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영양제로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평상시에 산책을 많이 해야 돼요. 예. 천천히 걷는 거, 산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잠을 10시, 11시쯤에는 주무셔야지 얼굴 붉은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 생활 수칙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갱년기가 있으면 갱년기를 치료해 줘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루푸스 같은 경우면은 루푸스를 치료해야지 안면 홍조증이 좋아지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좋아지게 해서 치료를 해야지 좋아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안면 홍조 생활 수칙과 음식, 과일 섭취해 보시고 네. 그래도 안 되면은 최고조의 염증 상태로 얼굴이 붉은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염증을 잘 치료하는 저 같은 보건복지부 170kg 전문의 한의사에게 네.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의 안면 네. 홍조증, 병적인 거니까. 그렇죠. 제가 그 루푸스 환자분들 안면 극심한 홍조증도 나비가 그려져 있었잖아요, 얼굴에. 네. 나비가 어느새 날아갔어요. 꽃만 남아 있습니다. 얼굴에 꽃이 피어 있어요. 이 비유 네. 예, 대단하신데요. 홍조가 싹 없어지는 거죠. 예. 네, 나비가 어느새 날아가고 예. 얼굴에 꽃이 피시는 거죠. 여성분들. 예. 마지막을 또 대문을 이렇게 장식을 해주시네요.
자, 오늘도 이 건강에 대한 도움이 되는 정보들 좀 드렸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모든 것, 김세원과 류마지게 자가용. 오늘은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모여 류마지게 자가용을 들어봐. 자가용은 현직 아나운서 김세원, 현직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 자가용은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듬뿍 담아서 청취자들의 건강에 도움되는 방송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좋은 방송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 주십시오. 잊지 마시고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좋은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방송 김세원 류마지기의 자가용입니다.